1인 기획사, 가족법인, 세무조사 착수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고 있고요. 뭐 유튜버 많이 보니까 가족법인 이대로 괜찮은가, 세무조사 타겟이다 네. 이렇게 막 엄청 하더라고요. 문제를 남겨주시면 답은 저희가 찾겠습니다. 혹시 좋아하는 연예인이 있어요? 연예인은 다 좋아하는데요. 다? 자, 최근에 제가 좋아하는 연예인, 남자 연예인, 그리고 여자 연예인이 세무조사를 맞으면서 뭐 세금을 추징당했다, 뭐 많은 논란에 휩싸였다,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. 누군지 알겠는데. 아, 그렇죠. 네. 그런데 이 연예인이 뭐 이런 상황이 있는 일들은 뭐 간혹 세무조사 받았다 이런 얘기 많은데, 항상 그런 얘기 듣고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, 저희 고객분들이 아니 가족법인 문제 있는 거 아니냐, 이거 해도 되느냐, 네. 혹은 지금 있는 가족법인 문제 없는 건가, 이런 질문들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좀 더 심도 있게 알아보고 가족법인과 연결해서 한번 이야기를 풀어볼게요. 일단 연예인 사례는 어떤 내용이었을까요? 일단 1인 기획사라고 나오고, 기사의 제목이 뭐 1인 기획사, 가족법인, 세무조사 착수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고 있고요. 뭐 유튜버 많이 보니까 가족법인 이대로 괜찮은가, 세무조사 타겟이다 네. 이렇게 막 엄청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그리고 제가 보고 우리 밥벌이인데. 근데 저는 그 생각했어요. 아니 우리나라에 가족법인 아닌 게 어딨나, 중소기업이 그렇죠. 다 타깃이지 뭐 이렇게 생각했거든요. 근데 이제 실질적인 내용은 1인 기획사인데, 연예인들이 그 세무서에서 과세한 논리는 실질적인 법인이 맞느냐, 그래서 실질적인 업무 지원을 했느냐 이거였는데, 한 3가지 꼭지로 검토하는 것 같더라고요. 첫 번째로 기획사가 연예인 활동을 지원을 했나, 이거예요. 즉 법인을 만들었으면 법인이 실질적으로 사업 운영을 하면서 네. 연예인을 지원하고 그쵸. 관리 감독하면서 그만한 수당을 받을 만했느냐, 이런 내용. 매니지먼트 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그렇죠. 그런 거 했느냐, 그리고 계약 주체를 바꾼 이유가 뭐냐. 그러니까 그건 그거 같아요. 이제 개인으로 계약을 땄는데 이게 너무 높아, 소득세가. 이거 안 되겠는데 하고 법인으로 이제 계약 주체를 변경한 거죠. 그렇죠. 그런 경우. 그리고 또 하나는 경비 처리를 잘 했느냐. 뭐 뭐 그건 신용카드 쓰고 뭐 이런 거겠죠. 뭐. 그래서 그런 건 뭐 법인이면 항상 나오는 이슈인데, 기본적으로 앞에 설명 안 드렸는데, 이제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소득세 구간이 뭐 최대 뭐 45%, 거의 절반이 세금으로 나가는데, 이거 아깝죠. 아깝다 아깝죠. 보니까 법인으로 하면 한 20%대에서 끝나니까 당장의 세금을 절반으로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법인으로 많이 전환도 하고 법인을 설립하는데, 당연히 뭐 본인이 주체가 되거나 어떤 사업의 특성을 갖고 있으면 가족을 중심으로 해서 법인을 설립하겠죠. 자, 그런데 이렇게 됐을 때 실질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법인의 지원도 없고, 계약의 주체로서 법인이 필요성도 없고, 그 다음에 뭐 경비 처리에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, 네.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찍는 이유가 뭐 그 연예인을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고, 가족법인들이 과연 여기에서 합당하게 운영되고 있고 가족법인 계속 해도 되느냐, 이 질문인데, 우리 박세훈 사는 완강하게 문제 없다 라고 하는데 왜 그런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. 아니 일단은 그 설명하기 전에 그 3가지에 대해서 검토를 하면 이거 완벽하게 갖춰놓으면 문제 없다는 거잖아요. 물론 그렇죠. 이제 첫 번째로 아까 법인이 활동을 지원했는지 이 부분에 있어서 검토하는 건 그거 같아요. 기획사를 만들었는데 만약에 소속 연예인이 있어. 그러면 그 소속 연예인이 본인 빼고 또 있을 수도 있잖아요. 그렇죠. 그러면 다른 연예인한테 이 배분 분배 비율이 있을 거거든요. 그 기획사 얼마, 연예인 얼마. 그렇죠. 근데 이게 대표인 자기도 연예인일 거 아니에요. 근데 이 비율이 너무 달라. 얘는 뭐 다 회사가 갖고, 얘는 다 연예인 주고, 이런 식으로 되면 비율 자체가 너무 안 맞지 않냐. 그렇죠. 그래서 이거는 불공정하다. 그래서 너도 이만큼은 받아라. 이렇게 되겠죠. 그러니까 이제 1인 기획사라서 연예인이 혼자 있을 수도 있지만,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비슷한 비율, 뭐 인기도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지만, 그러니까 그런 걸 맞춰야 되는 거고, 또 하나는 계약 주체 변경 있었잖아요. 네. 제가 실제로 사례를 들어보면, 뭐 연예인은 아니지만 계약을 변경하는 경우가 있어요. 일반 사업체들도. 그렇죠. 네. 이거 너무 세금 많으면 빨리 법인 만들어서 바꾸는 경우 있잖아요. 그렇죠. 이런 경우에 중요한 거는 영업권 평가를 좀 해야 됩니다. 아니 계약을 내가 땄는데 이걸 넘길 때 그냥 공짜로 주진 않잖아요. 내가 벌 돈이 뻔히 보이는데, 그렇죠. 그런 걸 영업권 평가를 해서 넘기면 또 문제는 없습니다. 권리를 받았기 때문에. 그렇죠. 지금 방금 얘기는 이제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 혹은 법인을 통해서 계약을 할 때 그 네. 실질적인 능력과 가중치가 개인의 능력, 맨파워인데, 그냥 무상으로 법인으로 준다는 것 자체가 애매하죠. 네, 애매하고 법인의 또 주주 구성이 네. 어떻게 돼 있을지도 모르는데, 이럴 때는 영업권을 평가해서 준다면 합리성을 가질 수 있다. 그렇죠. 뭐 말 되는 것 같아요. 그렇게 하면 됩니다. 자, 그렇다 그러면 아까 다시 본론 돌아가서 본론으로 이제 또 가족법인의 형태가 되게 많은데, 네. 뭐 주식 투자, 금융 투자 하는 분도 있고, 부동산 하는 분도 있고, 다양한 창업을 통해서 사업하는 분들도 있는데, 네. 저희가 좀 보수적으로 접근해 볼게요. 대표적으로 이제 부동산 임대업을 하시던 분들이 네네네, 소득세율이 높다 보니까, 혹은 정확가세가 돼서 법인을 전환을 많이 고려하는데, 이거 법인으로 바꾸면 나는 소득세를 낮추기 위해서 법인 전환한 거 맞는데, 그리고 맞죠. 가족법인의 주주 구성을 자녀나 가족들로 좀 구성을 해서
이익을 좀 배분하고자 하는데 그렇죠. 딱 이 연예인 사례랑 내 얘기가 동일한 것 같다라고 하는 착각을 일으키는데 네. 이건 착각이다. 착각이다. 왜 그렇죠? 우선은 저희는 명확하게 법적으로 합법적으로 하기 때문이고 아까 그 사례에 비추어서 제가 설명을 해보면 그렇죠. 법인이 활동을 지원했는가? 그러니까 실질이 맞는가잖아요. 법인의 그렇죠. 실질이. 근데 임대업이잖아요. 임대소득을 발생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? 부동산이 있어야죠. 부동산이 있어야죠. 그럼 법인의 부동산을 넘겼습니까? 안 넘겼습니까? 넘겼죠. 넘겼죠. 그렇죠. 그럼 실질이 누구한테 있어요? 법인에 있죠. 그럼 당연히 법인이 받아야지. 이거 그건 속는 느낌으로 이게 들어가는 그건 그렇죠. 당연하잖아요. 네. 그리고 이제 계약 주체 변경이었는데 이제 이게 중요한 게 거의 뭐 부동산 넘긴다는 건 특수관계예요. 그럼 저희가 항상 이게 제일 고민하고 검토하는 게 이걸 넘길 때 합리적인 가격이 얼마일 것이냐. 그렇죠. 이걸 판단하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넘겼을 때 시가와 뭐 기준 시가, 감정가 이런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는데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 가격이 무엇인가. 이걸 판단해서 정당하게 넘기면 넘긴 가격도 문제가 없죠. 양도라면 양도 대금을 내면서 양도세를 낼 것이고 그렇죠. 증여라면 증여세를 내면서 세금을 물면서 소유권 이전을 했기 때문에 계약 주체 변경 당연히 정상적으로 했다. 그렇죠. 여기에 문제될 게 없습니다. 그렇죠. 추가적으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. 뭐 예를 들어서 건물이 우리 부모님 건데 부모님이 법인으로 전환을 하면서 거기에 세입자로 우리 아들이 병원을 개원해 있는 거죠. 네, 네. 그러면 임대료를 아버지 법인은 줘야 되잖아요. 줘야죠. 줄 때 가격을 안 주고 싶어. 임대료를 안 줘. 이런 문제가 되겠죠. 당연히 되죠. 그래서 정상적으로 임대료를 산정을 하고 산정해야죠. 그렇게 법인에게 정상적인 행위를 지급했다라면 이 역시도 문제가 없다.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. 그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임대료를 얼마 주는 게 적정한가 그렇죠. 고민하잖아요. 그럼 이제 항상 검토를 하는 거예요. 세법상 마지노선이 있습니다. 최소한 이 정도는 줘야 된다. 그럼 요 금액 이상 그리고 너무 높아도 또 안 되잖아요. 그렇죠. 그럼 또 그걸 평가하는 방법들이 있어요. 그럼 그걸 평가해서 그 바운더리 내에서 움직여야 되는 거죠. 그러니까 결론은 단순히 연예인처럼 본인의 맨파워만을 가지고 단순히 법인을 설립했다기보단 이런 부동산 임대업 혹은 다른 뭐 금융투자든 아니면 각종 사업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합당한 것을 법인으로 기계기구부터 부동산부터 영업권 이런 것들을 합당한 가격으로 이전을 하고 거기에서 발생된 소득을 가지고 처리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드리고 싶은 얘기는 가족법인 세무조사와 연예인 세무조사는 조금 다르다.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근데 제가 한마디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이건 너무 억울할 것 같아요. 누가요? 연예인들도 그렇고 솔직히 저희 상담하는 의사 선생님들도 솔직히 좀 억울합니다. 어떤 부분에서? 아니 왜냐면 일반 사업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. 그럼 사업이 잘 돼. 법인 전환 합니까 안 합니까? 하죠. 그럼 이건 뭐 소득세 낮추려고 하는 거지 뭐 아니야? 맞지. 맞잖아. 그거 왜 안 잡아 그러면? 근데 그렇죠. 연예인, 뭐 의사 전문직 그리고 미용사, 미용실도 법인 안 되는 거 아세요? 그런가요? 안 돼요. 그러니까 이런 직종들 법인으로 할 수가 없게 만들어 놓은 그렇죠. 병원도 법인 전환이 안 되고 뭐 미용사도 안 된다고 하면 어차피 안 되는 분들이 있고. 그러니까 너무 억울한 거죠. 아니 세금을 줄이고자 하는 건 당연한 납세자의 권리 아닙니까? 근데 그거를 막는 것도 좀 그렇지만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 거의 다 조세 불복 들어갔을 거예요. 이게 실질이 뭐 이건 이제 따져야 붙어야 될 이야기죠. 이거 그래서 제가 볼 때 세법 입장에서 아니 사업 잘 되는데 법인 전환하는 건 말 안 하는데 그럼 뭐 이거랑 뭐 다른가? 저는 똑같다고 보거든요. 평소에는 세금 내는 거에 대해서 잠잠하더니 연예인 얘기가 나오니까 아마 본인도 상당히 좋아하는 연예인이었던 것 같아요. 자, 일단 뭐 오늘 가족법인에 대해서는 분명 오해를 하시면 안 된다. 이렇게 정리합니다. 네. 자, 오늘의 한 줄 평 하신다 그러면. 형식과 실질을 둘 다 갖추셔야 됩니다. 가족법인 관리하면 가능합니다.